모든 꿈을 이루어줄 단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딱 이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사람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동물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인간이 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들한테 인기 있고 싶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인간 사회에서 유명해지거나 인간 사회에서 돈을 벌거나 인간 사회에서 어떤 직업군을 얻거나, 결국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인간 사회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소박한 꿈이든 대담한 꿈이든. 그죠? 근데 인간 사회를 이루고 있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개개인의 사람이 모이고 모여서 집단이 되고, 그 집단이 모이고 모여서 국가가 되고, 그 국가가 모이고 모여서 전 세계가 돼요. 사람이 모여서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시장들이 모인 게 바로 경제예요.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의 흐름을,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적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분야의 흐름, 이게 앞으로 상승 곡선일지 하향되는 곡선인지, 지금 내가 노력하는 거 대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경쟁이 너무 치열하진 않은지, 앞으로 축소될 만한 안 좋은 시장이진 않은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최소한의 안정장치인 것이고, 이제 거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가 이걸 5년, 10년, 15년을 할 수 있겠다, 내가 이 직업군과 내 성질이, 내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좀 얼추 맞는다, 이러면 더 행복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따질 겨를도 없는 분들은 그냥 등 떠밀리듯이 갈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세상을 보는 흐름을 키워야 돼요. 근데 그 세상을 보는 흐름을 키운다고 하면 갑자기 막 뭐 주식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자본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결국에 이 자본은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서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물건이 매우 잠재력이 있다라고 느껴서 자본가들이 그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중보다는 투자자들이 그 흐름을 더 빨리 읽어요.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자기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돈 손에 안 보려고 잘 알아보고 투자를 해요. 개인 투자자 말고요. 정말 대형 투자자들 있잖아요. 미국에. 그런 투자자들은요, 시대의 흐름을 다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이미 그 안에서, 그러니까 대중한테 어떤 컨텐츠가 오기까지는, 기술력이 오기까지는 많은 앞에 과정이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막 논문을 내고 막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술들을 가지고 이게 상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투자를 해요. 기업이나 어떤 단체나 국가에서. 그러면 그것들이 어떤 AI 기술력이라던가 디지털 기기라던가 이런 걸로 나와요. 아직 시중에 판매되진 않았지만. 그럼 그걸 가지고 뒤늦게 또 중간 규모의 투자자들이 또 몰려가지고 대투자를 하면서, 그게 이제 주식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사가 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관심 없지. 지금 배추값이 얼마고 사과값이 얼마고 이게 관심 있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2차, 3차 투자가 일어난 다음에 드디어 상용화가 되는 거야. 그럼 처음 시장에 나오지. 그럼 사람들은 낯설어. 비싸. 이런 걸 왜 돈 주고 사? 근데 그게 2탄, 3탄 시즌별로 나와. 근데 그거를 트렌드 리더들이 또는 돈 많은, 좀 부유한 사람들이 좀 사기 시작해. 그러면서 비싸더라도 너도 나도 사다 보니까 좋더라, 이러면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게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이미 이 앞에 단계에서 소문이 날 대로 나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이게 편해. 그냥 대형 투자자들의 자본의 움직임만 봐도, 그러니까 돈의 흐름만 보면 미래를 대충 볼 수가 있다니까. 그리고 대기업들이 어떤 인재를 원하고 어떤 인재들을 구조조정하고, 그런 것들만 봐도 중소기업 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구멍가게 하면은 단골 손님 100명만 있어도 밥벌이가 되겠지만 대기업들은 아니거든요. 엄청 많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안 팝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기업들이 이런 회사를 차렸다, 자기의 자금을 이런 기업에 투자했다, 또는 어떤 부서를 새로 만들었다, 대기업에서. 그러면 이제 그 깐깐하고 돈에 미친 집단이 거기에 돈을 썼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 둘이 아니라 여럿이. 물론 잠깐 물타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물타기가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이 그냥 둘 다 전체적인 흐름이고 한 번이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는 거지. 그게 개인의 삶에는 어디까지 영향이 미칠지는 한 5년 10년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미리 그런 변화가 내 직업군에 또는 새로운 직업군을 탄생시키거나 어떤 기존의 직업군을 쇠락시키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대충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뭐 AI 기술 때문에 미래에 없어지게 될 직업 막 이런 영상들이 유머러스한 것 같아요. 당장 5년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 나중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 사람들이 막 음모론도 아니고 이랬는데 지금 뭐 다 키오스크 다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은 적어도 이 직업군이 쇠락을 할지 아니면은 장래가 유망한지 요 정도는 대충 감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보면 돼.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자본이 더 투자가 되겠느냐, 사람들이 더 몰리겠느냐 아니냐. 사람들이 더 몰리면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자본이 더 투자가 되고 자본의 흐름이 이쪽으로 자꾸 돈을 투자한다, 그러면 더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일단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도전하면 저는 발을 뺍니다. 그래서 이미 누가 이걸로 돈을 벌었다, 잘 된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다 쫓아와요. 그러면 경쟁이
엄청 포화되는 거예요. 그 전에 미리 진입을 해놔야 되는 거거든. 그걸 이제 블루옵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어렵게 생각할 것 하나도 없이 딱 하나다. 사람에 대해서 알면 된다. 모든 시장에 다 통용되는 거예요. 사람의 욕구.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야? 사람의 성격? 감정? 사람은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욕구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 특별해지고 싶다, 진화하고 싶다, 뭔가를 소유하고 싶다, 과시욕도 있고요, 허영심도 있고요, 그리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의 욕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사람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이해를 하고요.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의 욕구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소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는 게 바로 기업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빨래 넣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돈을 이만큼 내고 건조기를 사겠다라는 각을 재고 대기업에서 건조기를 계획을 해서 판매를 한 거죠. 처음에 비싸다고 안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많이 사죠. 그리고 가격이 실제적으로 많이 떨어졌고요. 초기 나왔을 때보다. 그래서 내가 결국에 이 시장을 읽는데 사람의 습성을 잘 이해하다 보면은 100%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대충 보입니다. 사람들의 특정한 욕구가 이 시장을 키웠어. 예를 들면 틱톡이라는 플랫폼이나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왜 커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사람들이 TV를 좋아하는데 이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에 제한이 있잖아요. 제한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컨텐츠를 보고 싶은 거야. 이제는 주 5일 일하고 옛날엔 주 6일, 주 7일 일했잖아요. 주 5일 일하고 여가 시간도 있는데 컴퓨터가 가정에 다 보급이 됐어. 그래서 컴퓨터로 이것저것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뭐 사람들이 힘들다 하지만 100년 전보다 살기 쉬워졌어. 그러니까 남는 여가 시간 동안 돈 많이 안 되는 여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TV 보는 거 재미없고 맨날 뭐 똑같은 거 하고 그래서 해외에서 넘어온 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개인이 만든 어정쩡한 그런 영상들이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초반에는요 유튜브가 국내에 들어온 초반에는요 퀄리티 낮은 영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퀄리티 낮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봤습니다. 그냥 집에서 홈비디오로 찍은 것 같은 화질 떨어지고 자막도 안 달려있는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왜냐면 올라온 영상 자체가 몇 개 없었고 수익화가 안 되니까 사람들 돈 벌 생각 없이 그냥 자기 친구한테 UCC 올리듯이 내 홈비디오 올리듯이 그렇게 찍어서 올렸던 것들이 인기가 많아서 그때 1세대였던 사람들이 떡상했죠. 영상 편집 실력에 비해서, 기획에 비해서. 왜냐면은 다 퀄리티가 저퀄리티였기 때문에 조금만 재밌게 만들거나 조금만 유익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다 구독하고 다 재밌게 봤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유튜브가 광고 수익 유튜버한테 나눠줄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다 같이 막 너도 나도 유튜브 한다 하다가 막 유튜브 시장 커지고 유튜버들 돈 벌고 이러면서 더 경쟁 과열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뭔가를 원하고 어디에 돈을 쓰고 막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요 대중은 제일 마지막에 움직여요. 대중이 움직였을 때 뛰어들면 이미 늦은 거야. 제일 치열하게 가야 돼. 자본을 따라가는 게 파악하기 어렵게 느껴진다면은 뭔가 갑자기 자꾸 눈에 보인다. 뭐가 커진다. 왜 이걸 자꾸 광고를 때리는지 보세요. 광고도 다 돈 있어야 하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광고를 때리겠지. 막 개업을 해. 계속 폐업도 봐야 돼요. 카페 계속 개업하는데 계속 폐업하죠. 봐봐 카페도 누가 잘 번다고 하니까 막 우후죽순을 따라 사람들 몰리는 거는 이미 그냥 포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유튜브처럼 자본이 막 미친 듯이 막 쏟아지면은 사람들이 쏠려도 이게 감당이 돼. 근데 카페 같은 경우도 요즘에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다 하죠. 이거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어요. 21세기 2030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이라고 전에 강의한 적 있으니까 왜 요즘 트렌드가 오프라인 장사들이 다 망해가는지에 대해서 거기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 욕구, 니즈, 뭔가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면서 또는 예전처럼 막 그렇게 근검절약해서 안 살고 벌는 대로 족족 쓰고 멍청 비용, 스트레스 비용 이러면서 되게 막 소비도 막 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옛날에는 죽을 듯이 힘들어도 무조건 회사 다녔는데 요즘에는 뭐만 해서 힘들면 퇴사하고 장염에 걸려서 퇴사하고 우울증 걸려서 퇴사하고 요즘 사람들 약간씩은 우울증 있어요. 근데 자기가 우울증이라는 진단이 필요하고 나 스스로 우울증이라는 이런 명목하에 쉬고 싶거나 주변의 배려를 받고 싶거나 나 스스로 심각해서 뭔가 명칭을 얻고 싶다 그러면 정신과 가가지고 우울증 진단을 받는 거죠. 요즘 사람들 감정 못 다루면 요즘 같은 시대에 미약한 우울증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래서 저 퇴사 저래서 퇴사, 뭐 멘탈 나가서 퇴사, 직장 내 따돌림으로 퇴사 옛날에는 그냥 다녔어요. 옛날 부모님 세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은 사람들의 이 상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게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요즘 젊은 층들이 다수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니즈가 쭉 보이고 이 니즈의 흐름이 커지겠다? 꺾이겠다? 잠깐 그냥 바람이 분 거다. 잠깐 소나기 같은 거다. 그런 건지 아니면 장기간의 변화인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질문해볼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앞으로 출산율은 올라갈까요? 아니면 유지되거나 떨어질까요? 이미 지금 출산율 최악이죠? 여기서 갑자기 1 넘고 1.5 찍는다. 2 찍는다. 자, 1번. 현 상태 유지되거나 또는 여기서 더 나빠지거나. 이게 2번.
여기서 좋아져 봤자야. 여기서 좋아져 봤자 2는 안 넘어. 1 넘으면 다행이야. 올라갈 수도 있겠지, 정책이 나아지면. 근데 여기서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 2는 못 넘어, 절대로. 그럼 그게 왜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거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출산 떨어지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 아, 그러면은 학교들이 다 축소가 되고 선생님들이 필요 없어질 테고. 자, 이거는 이미 뉴스 기사에서 많이 말했지. 그러면 아이 관련한 학원들, 사교육들, 대학, 자, 더 가볼까요? 아이 용품들 다 프리미엄으로 바꿔야 돼. 애들이 적은데 박리담회가 안 되잖아. 소수의 애들한테 고가의 상품, 그런 기업들만 지금 떡상하고 있어요. 우리 애 지금 출산율 이렇게 낮은데 힘들게 낳거든. 우리 돈 많으니까 낳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는 뭐든지 최고급으로 해줄 거야. 자,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이 출산율이 왜 떨어졌는지.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으면 잘 키워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오히려 프리미엄 시장은 좀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봤자 출산율이 훅 떨어지면 그것도 파이가 좁아지겠지만, 그럼 더 프리미엄으로 가야 돼. 우리는 초 프리미엄 분유입니다. 초 프리미엄 기적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결국에는 출산율이 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기준치가 높아졌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 외에도 다른 선택지를 많이 알아버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인생의 선택지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알아버렸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개인의 욕망, 개인의 소망, 즐거움 이런 거에 많이 포커싱을 해놓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혼 왜 해? 양육? 아이한테 희생하기 싫어. 엄마 아빠 되기 싫어. 부담스러워. 이러는 것들이 출산율을 낮춘 거지, 돈이 없어서는 극히 일부예요. 돈이 없어서는. 옛날에는 돈이랑 시간이 많아서 애를 낳게? 그냥 애가 낳기 싫은 거야. 근데 마침 돈도 없고, 마침 시간도 없고, 마침 미래도 불투명하고, 돈은 핑계인 거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사람들이 애한테 쓰던 시간과 돈이 딴 데로 새기 시작했다는 거지. 결국에 사람들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과 편하게 살고 싶고 자기 개인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가치관이 지금 출산율에도 영향을 끼쳤고 소비 문화에도 영향을 끼쳤고, 사람들 피곤에 점점 민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 집에서 놀고 싶어, 쉬고 싶어 하지만 싸게 돈 쓰지 않고 넷플릭스 같은 거 보고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자본의 흐름과 시장의 흐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욕구가 깨어나고 점점 더 커지는지 아니면 사그라드는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소비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지가 결국에 흐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흐름을 보고 그게 이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면은 5년, 10년 정도는 대략 내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내가 뭔가로 그냥 입에 풀칠이 아니라 뭔가 중박이라도 성공을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대중의 코드와 대중적인 그런 니즈를 부분적으로라도 가져가야 돼요. 완전히는 아니어도. 근데 이제 보통 꿈 쫓는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싫어. 난 이런 거 안 할 거야. 왜냐면 나는 꿈이 있는 사람이니까. 꿈이 무슨 면죄부야? 꿈이 있든 없든. 꿈 없는 사람은 어딨어? 행복하고 등 따시게 돈 많은 백수 되고 싶다. 이게 꿈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세계에만 갇혀 있어도 안 되고 너무 세상에 휘둘러져도 안 되고 둘 다 있어야 돼요. 나를 확실히 알아야 돼. 알아가고 있어야 돼. 나는 뭘 좋아하고 내 가치관은 뭐고 나 어떻게 살고 싶고. 동시에 세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 세상은 이런 흐름이고 사람들은 이런 욕구에 휘둘리고 나는 사람들의 이런 욕구를 채워줄 때 유독 기쁘구나. 거기서 접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니즈와 뭐 나의 이런 걸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맞춰, 싫어, 자존심 상해 이러는데 세상은 그런 거예요.